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푸근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그 형사 합의가 그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감경하는 요소인 경우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형사 합의가 이게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고 공소 기각으로 끝나는 그런 그 합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말 되게 어렵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유죄 선고를 하지 않고 공소 기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만약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그 합의서가 제출됐다 그러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재판 없이.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대법원 2023도 12694 판결입니다. 요거는 갑이 202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77%로 그 인천 일대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 대기 중인 그 택시를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음주운전 하나 있죠. 그리고 도로교통법 151조에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재물 손괴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택시는 건조물은 아니니까 그 밖의 재물에 속하는 거죠. 당연히 재물에. 그러니까 들이받았으니까 고장났을, 손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은 제3조 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의사 불벌죄인 겁니다. 151조가. 이 사람 갑은 지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재물손괴, 그 다음에 치상까지 있는 거죠. 상해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기소가 되는데, 이제 1심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냈어요. 1심 선고 전에. 근데 이제 1심이 징역 6월을 때려버린 거죠. 공소 기각을 안 하고. 그랬더니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를 했는데도 또 징역 6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 이제 상고를 했죠. 대법원에다가.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날 선고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 3조 2항 본문은 그 도로교통법 151조 재물손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232조 1항은 고소는 1심 판결 선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고죄인 경우에. 그 다음에 3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인 거죠. 형사소송법 232조 3항이 그거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서를 냈잖아요. 피해자가 피고인 갑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 유죄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는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된다고 그 조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했으니까 음주운전만 처벌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 유죄로 때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원심이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해서 이거를 대법원이 파기하고 환송 다시 재판해라 해가지고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반의사 불벌죄는 개별 조항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또는 피해자가 처벌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공소권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내줬거나 그랬었으면 죄를 분리해가지고 반의사 불벌죄와 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판결했어야 돼. 이거는 지금 1심, 2심이 다 뭉뚱그려가지고 유죄 판결을 때려버린 거예요. 징역 6월을. 그러니까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할 수는 없고 전부 다 파기한 거죠. 잘못됐다고. 다시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가지. 피해자하고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의 합의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반의사 불벌죄라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내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이제 재판 단계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걸 합의서를 내야 됩니다. 피해자 처벌 불원서를.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제출된다 그러면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거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유죄 처벌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점, 언제까지 내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야 되느냐 시점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인데 참 2심에서 죄를 분리해가지고 반의사 불벌죄와 반의사 불벌죄 아닌 죄를 구분해가지고 판결했어야 되는데 이건 다 잘못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법원이 잘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요 두 가지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형사 합의의 효력 이런 것까지 해서 기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